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만약에 제 기술 같은 걸로 이렇게 대체가 됐을 때 다른 경쟁사들이 그걸 가졌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처져서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간다면 그에 준해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작은 데는 거래를 안 합니다. 위험하니까. 세상에 사기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기술 구조는 그렇죠. 제 의학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입니다. 그 정도로 그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어요. 암도 치료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과학적인 사람인데 의학 분야는 특히 이렇게 심혈을 많이 기울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은 실패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히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없는 반복된 계속적인 도전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인데 과학기술도 그렇죠.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무턱대고 뭐 자신이 있고 공상이나 상상한다고 이게 나오겠습니까? 제 기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전 세계 어떤 누가 들어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며 구조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들의 어드바이스도 저도 이제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간단한 학습을 거치면 역시 어떤 기술도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드바이스가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전리층이 그렇죠.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는 것을 만드는 그다음 파동적인 에너지, 파동적인 전기를 걸어놓으면 태양 전지가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것.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평균유로 모든 만물은 평균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 이렇게 기존의 어떤 병렬 구조의 엉터리 저는 그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지 두 개에서 들어오면 더 강력해야죠. 어떻게 전기 그게 똑같을 수 있냐 직렬과 병렬이 일종의 그건 과학적인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어디까지가 진실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기 두 군데서 창고 두 군데서 100씩 들어오면은 더 일반 창고라고 생각 전기 창고라고 생각 100 들어오면 200이 들어와야 돼. 더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 방식 기존의 방식은 이제 전기선이 두께가 그렇죠. 똑같겠기 때문에 100밖에 안 들어오는 전기선은 요맥스 4.0이라고 하면 100을 수용할 수 있는 루맥스 4.0이라고 그러면 200 두 개를 배치하면 200 세 개 배치하면 300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의 전기의 선을 두껍게 만들거나 두꺼운 구리선 똑같은 두께라면 숫자를 늘림으로써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납축 배터리,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이렇게 전기 모터를 이렇게 드론용 개발하셨다. 거기도 제 거 쓰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저는 제 거 썼다고 봅니다. 3상 구조를 6상으로 해서 2배로 늘렸던데 그거는 이제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쓴 것으로 보이고요. 모터에 또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 좌석을 분명히 결합해 놨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전선도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놨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부분 구리선에 두꺼운 부분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증폭시키는 기술을 사용했거나 그러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로 전기를 충전하는 구조를 가지신다면 제가 그동안 설명해 온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전원 공급기도 이렇게 서로 거기서 전원 공급을 하실 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각 부품의 전력을 인위적으로 차별해서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제 기술 구조 회전축을 돌릴 때 어떤 대남 매듭 구조를 밴딩식으로 두께와 길이는 회사에서 알아서 또는 밴딩 톱니바퀴식으로 톱니바퀴 밴딩이 들어가고 이를 감싸는 원통형 이런 구조를 같이 가셨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것이 없이 전기선의 두께를 따라서 속도를 결정하는 화목난로로 얘기를 하자면 펠러스를 갖다가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더 많이 탄다. 전력 양을 전기선의 두께를 통해서 결정을 함으로써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도 변속기 없애버리고 전기선을 갖다가 두께를 틀리게 해서 공급할 수 있다.
하면 로맥 이론적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로맥스 4.0이 전선 두 개인데 그중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짜리를 2개, 3개, 4개, 5개, 10개 이렇게 하고 전력은 충분히 공급하고 수용 구조를 갖추면은 전력 받아들여 모터에 공급하는 거죠. 그럼 속도를 모터가 이제 그걸 견딜 수 있을 만큼 좀 서로 두께가 이게 구리선이 충분히 감아져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제 방식은 서로 굵기가 틀린 그 모터선이 모터에 감긴 구리선과 연구자석이 중요합니다. 연구자석이 전력의 파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의 결합이 360도로 원통형으로 들어가주면 더 좋다. 부분적으로 몇 군데만 낮아지는 것보다 뒷부분은 원통형으로 들어가주면 더 좋죠. 회전을 할 때는 모터가 이제 어떤 모터를 쓰셨냐에 따라인데 보통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연구 자석이 서로 굵기가 틀린 연구 자석이 서로 두께가 틀린 결합이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 거. 최대한 많이 배치하는 식으로. 그것을 서로 중간 사이사이도 연구 자석을 숫자를 대중서 형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넣어서 파워를 증진시키는 이런 기술 구조는 제가 계속 설명해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들어갔다면 그 회사는 알 수 없죠. 그 회사 제품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회전축의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이것을 감싸는 원통식이라든지 원형식이든지 감싸는 톱니바퀴, 맞물리는 톱니바퀴가 있는 경우 또는 변속기를 사용하셨다면 좀 그런 변속기 사용하셨다면 이런 밴딩형 톱니바퀴와 감싸는 이렇게 원통형 그냥 회전 톱니바퀴가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가 있는 것이 돌아가고 밑에 부분에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그것도 역시 밴딩형으로 들어가 있으며 톱니바퀴가 그것을 감싸는 안과 밖에 같이 있는 톱니바퀴가 같이 있는 형태의 변속기 구조를 가졌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에는 남아있는 회전축에는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그것을 감싸는 원통식 원형식이든 원통식으로 돌아가는 짜주는 형태의 이런 톱니바퀴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의 톱니바퀴도 새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층층이 구조죠. 계단식 층층이 구조인데 여기가 자동차로 얘기하면 자동차 회전축이 여기 있고 여기서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이렇게 바퀴를 증폭시키는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쪽이 이쪽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양쪽에서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두 겹이 될 수도 있고 세 겹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서로 맞물려 들어갈 때 기어가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로 사용했을 때 강력히 돌아갑니다. 이런 방식은 브레이크 패드 들어갈 수 있는데 자동차나 이런 데도 브레이크 패드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 두 개나 세 겹이나 여섯 겹이나 이런 식으로 층층층 사이즈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증폭되도록 하는 장치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와 모든 브레이크 패드 부분에 들어가 디스크를 잡아줍니다. 모든 유압식의 부분은 자동차 브레이크 액상이 여기 있고 밀어주는 구조인데 여기다가 원형홈이나 세모홈이나 사각홈, 사각에다가 안쪽으로 세모식으로 뾰족하게 들어가는 모든 형태의 이런 구조는 제 기술, 모든 중장비나 모든 유압식 장치나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셨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증폭시켜 주죠. 그 다음에 모든 배터리 부분에 리튬이온 배터리, 납축이온 배터리, 모든 배터리, 화학적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이런 통로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이것은 이렇게 약간 너무 동그라면은 걸리죠. 스무스하게 압력만 증폭시켜서 앞으로 쏴보내는 형태의 통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해질 들어있는 통로에도 이런 하수도관처럼 이런 식으로 배치해갖고 만듭니다. 굉장히 배터리가 안정적이죠. 현대 전기 배터리가 과전압이 일어나는 것도 전해질 구조가 출렁이기 때문에 하수도관처럼 만들어서 전해질이 그 안을 잘 통과하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직렬식과 병렬식으로 전기선을 리튬이온 배터리가 됐든 납축 배터리가 됐든 어떤 배터리든 또는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체의 결합이든 그런 방식이든 서로 두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직렬과 병렬로 처리해 놓은 것 또는 그 반도체에서 회로를 그리실 때 직렬과 병렬식으로 두 가지를 사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을 때 그것은 기판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없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에도 똑같이 직렬과 병렬로 같이 비치한다는 거죠. 이게 가령 하나의 반도체에게 저장이 될 때 동서남북으로 들어가서 이게 전기 신호선이 됐든 뭐 전기선이 됐든 간에 회로를 그릴 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방대 들어가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 전력이 충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렇게 선을 두 개로 세 개로 그었죠. 인전에 다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여기도 안에도 또 이렇게 선을 로맥슨 4.0이라고 했을 때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려가지고 전력을 충분히 동서남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거나 신호선이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신호선도 여러 줄기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줄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구조, 신호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은 그렇죠. 뭐 그냥 숫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통신선이다 그러면 그 송신과 수신 구조다 그러면 통로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여러 개로 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많이 배치한다는 게 병렬식입니다. 드론이나 위성 같은데도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송수신 구조가 보통 한 개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숫자를 10개나 50개로 이렇게 늘리면 그 안에서 많은 드론을 통제하거나 한 위성에서 또는 하나의 비행체다 그러면 많은 그걸 이제 KP-21에서 그 개념을 쓰셨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